안녕하세요. 1학년 2반 21번 장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부분은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 엔도크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볼 건데요. 다음 목차입니다. 이제 엔도크라인 시스템 이제 내분비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펩타이드 앤 스테로이드, 즉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이제 차이를 좀 이제 알아본 다음에 엔도크라인 글랜드 우리 몸속의 내분비샘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제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췌장, 이 생식샘까지 저희 몸속에 다양한 내분비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들이 하는 짓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도크라인 시스템입니다. 내분비계로 번역이 되는데 이 내분비계는 이제 신경계와 같이 저희 몸을 통제하는 계들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게 신경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느린 속도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내분비계가 저희 몸을 이제 조종하는 방법은 이제 호르몬을 사용해서 저희 몸을 이제 컨트롤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호르몬은 이제 혈류를 타고 이제 저희 몸 곳곳으로 퍼져요.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이제 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호르몬이 영향을 끼치는 이제 특정 기관이 있는데 이 단기가 특정 호르몬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 호르몬을 만든 리셉터스 즉 수용체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용체를 지녀서 이제 특정 호르몬에 영향받는 장기를 target organ 즉 표적 기관이라고 해요. 위에 보시면 또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분비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들이거든요. 이 내분비계에 의해서 이제 모유의 배출이나 이제 혈당량 조절, 이 나트륨 농도 조절이나 이제 난자 재생성 주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와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펩타이드 호르몬은 좀 반응이 좀 빠르고 좀 비교적 좀 짧게 일어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관여를 하고 펩타이드 호르몬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세포벽을 투과를 하지 못해서 세포 외부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얘는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보다 이제 좀 반응이 느리고 좀 한 영구적으로 좀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해요. 얘네가 이제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면 좀 지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벽을 투과할 수 있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가 세포 내부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 내부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얘네가 이제 어떤 작용으로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은 이제 기존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나 이제 비활성화시킴으로써 반응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이 인슐린, 프로락틴, 글루카곤 등이 있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DNA에 결합하고 이 유전자가 전사되는 부분을 이제 변경함으로써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알도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얘네 등이 있어요. 그리고 더 엔도크라인 글랜드 우리 몸의 내분비심들입니다. 책에 보면은 또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이 피추어리 글랜드 이제 뇌하수체부터 파라트로이드 글랜드 이 갑상샘과 트로이드 글랜드 트로이드 글랜드가 갑상샘이고 파라트로이드 글랜드는 이제 부갑상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과 팬크리스 췌장 그리고 오바리 테스티스 고나스 그러니까 즉 생식샘들까지 이제 얘네가 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추얼 글랜드입니다. 이제 뇌하수체고 이제 내분비 기관의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뇌하수체가 이제 내분비 기관의 마스터라고 불리는데 이제 신체 내부의 다양한 내분비샘 활동을 이쪽에서 거의 다 조절해요. 그런데 사실 뇌하수체도 마스터는 아닌 게 하이포탈라머스 시상하부라고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뇌하수체를 통제를 해요. 이 뇌하수체는 안테리어 로브와 이제 포스테리어 로브, 즉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엽과 후엽에서 이제 생성하고 이제 방출하는 호르몬이 또 달라요. 먼저 옆에 보시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종류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이제 모든 장기와 조직을 타겟으로 하고 이게 성장을 유발해요.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특히 좀 중요한데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성인이 돼서 성장이 멈췄을 때 얘네가 뭘 하냐면 이 늙은 세포가 이제 새 것으로 이제 교체되는 속도를 자극하는 거죠. 이거를 셀 턴오버 레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thyroid stimulating hormone이라고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해가지고 이 갑상샘의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되게 하는 거죠. 밑에 있는 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 즉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도
이름 그대로 이 부신의 거층인 이제 부신 피지를 자극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소낭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여성의 경우는 이제 난소를 자극해가지고 이제 난자의 숙성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자극하고, 이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환을 자극해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루테인이징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은 이제 생식생을 타겟으로 해요. 이 여성의 경우 이제 황체의 발달을 돕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환을 자극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프롤락틴인데, 이 프롤락틴은 뭐라냐면은 출생 이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분비된 호르몬인데, 이 유선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모유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하이포탈라모스예요. 시상하부에 대해서인데, 이 뇌하수체에서 이러한 호르몬들 분비는 이제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이제 특별한 호르몬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입이 프롤락틴을 분비하게 하려면 시상하부가 프롤락틴 릴리징 호르몬, 즉 프롤락틴 분비 호르몬을 이제 또 분비를 해야 되고, 전염이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려면 이제 시상하부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또 이제 분비를 해야 이 뇌하수체에서 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엽에서 분비되는 이제 모든 호르몬은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과 이제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입니다. 옥시토신과 안티다이레틱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은 이제 출산 중 이제 자궁을 좀 수축시키고 모유 수유 중에 유선을 자극시켜서 이제 좀 모유를 분비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고, 항인유 호르몬은 이제 신장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몸속의 수분 농도를 좀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바소프레신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이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호르몬들의 경우에는 얘네는 아예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되고, 걔네가 이제 그냥 뇌하수체로 그냥 이동이 되고 그냥 분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게 타이로이드 글랜드, 갑상샘이죠. 갑상샘이 이제 목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이라고 알려진 이제 갑상샘 호르몬과 이제 칼시토닌을 분비를 해요. 이 티록신은 이제 신체 대부분의 세포에 영향을 끼치는 세포인데, 메타볼리즘, 신진대사의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줘요. 책에 보시면 이제 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이제 티록신은 가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비유가 또 나오죠. 티록신은 아이오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 신체에 아이오딘이 부족해지면 충분하게 티록신이 생산이 안 돼요.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하이포타이로이드라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돼요.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이제 신진대사율이 낮아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좀 찌고 이제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이제 반대말이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라고 하는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빨라져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체중의 감소와 심박수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이 칼시토닌이라는 건데, 칼시토닌이 이제 뼈 속에 칼슘을 이제 제어하고 얘를 이제 새로운 뼈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특별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뼈속 칼슘 수치를 좀 줄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파라타이로이드 글랜드. 여기 보면 T로 오타나 있는데 R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파라타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샘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갑상샘은 이제 갑상샘 뒤에 한 4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갑상샘은 파라토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파라토로이드 호르몬, 부갑상샘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얘네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앞에서 봤던 칼시토닌의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 이 뼈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뼈속에 칼슘을 공급하는 이제 특별한 세포들을 활성화를 시켜요. 이 호르몬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뼈속 칼슘 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칼슘은 이제 신경 자극 전달, 심장 수축, 허리 근구 등 되게 좀 쓸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칼슘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아드레날 글랜드입니다. 이제 부신이고, 아드레날 하면 아드레날린 떠오르실 텐데 아마 배그나 좀 이런 거 하다 오신 분들은 아드레날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아드레날린 맞고요. 얘네가 이제 부신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먼저 부신 소질입니다. 이 부신 소질이 이제 부신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분배해요. 이 에피네프린이랑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랑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부르죠.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부신피질에서는 좀 많은 호르몬을 분배해요. 얘네 모두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좀 크게 좀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놀라셨나요? 여러분들이 방금 좀 이제 놀라셨다면 이제 교감 반응이 일어날 텐데 지난 시간 신경계에서 신경이랑 이제 교감 반응에 대해서 또 알아봤었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좀 이런 긴장 상태가 됐을 때 저희 몸에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피네프린이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저희 몸속에 이제 방출돼가지고 좀 긴장 반응, 그러니까 좀 교감 상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면 일단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한다고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 교감신경이 이제 극소량의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제 분비하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장기의 소용체에 붙어가지고 이제 교감 반응을 일으키고 저희 몸을 긴장하게 하는 거죠. 이 교감신경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가장 먼저 자극받는 기관이 부신수질입니다. 이 부신수질에서 이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혈류에 풀어지고 이 호르몬들이 이제 교감신경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붙었던 수용체에 그대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교감신경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의 효과는 이제 수밀리초만큼의 굉장히 짧은 시간만큼 지속되지만 부신에서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수분에서 이제 수시간 정도 이제 교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이 귀신 사진을 보셨을 때처럼 귀신 사진을 잠깐 봤지만 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무서움이 남고 긴장이 유지되는 게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부신 피질에서의 호르몬입니다.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뉜데 글루티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성호르몬이 있어요. 글루티코르티코이드는 이제 간이 지방과 이제 단백질로부터 이제 포도당을 생산하게 하고 이 생산된 포도당을 이제 혈류를 통해 흘려보내게 해요. 이 과정을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해요.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이제 또한 다른 세포들에게 이 포도당 대신에 이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해서 이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요. 이 좀 주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이제 또 코티졸이라고 또 하는데 이 코티졸은 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피부염증과 이제 좀 가려움을 줄이기 위한 그런 크림에서 이제 또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데 이 주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 알도스테론은 이제 심장이 소금을 흡수하게 하는데 이제 소변으로부터 소금을 제거하고 우리 몸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소금이 돌아오면 이제 물도 같이 돌아오는데 그러므로 이 과정이 이제 소금과 물 둘을 동시에 저장하는 거죠. 이 과정은 이제 저희 몸속에 혈류와 혈압을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세스테로이드, 즉 성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에서도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성호르몬의 지분 대부분을 생식샘으로부터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 별 효과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췌장입니다. 이제 췌장의 아이솔레셀스라는 곳에서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생성되는데 아마 얘네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시간 때. 인슐린이 이제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밥 먹고 난 다음이니까 혈당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이제 혈당량을 낮추는 거죠. 이 인슐린을 우리 몸속 대다수의 세포들에게 이제 혈액 속 포도당을 이제 좀 가져가게 해서 이제 세포호흡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에너지를 좀 생산시키고 또한 이제 간을 자극해서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당량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글루카곤은 저희가 좀 이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혈당량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혈당량이 좀 떨어졌을 때 이 간을 자극해가지고 이 글리코젠 아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했잖아요. 이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이제 혈관 속으로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글루코제놀로시스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 좀 이름이 좀 비슷한데 얘네 둘을 헷갈리지 말으면 돼요. 아까 봤던 코티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네 둘 다 좀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흐리게 하는 건데 이제 코티졸은 이제 새로운 포도당을 생산하게 하는 거고 이제 글루카곤은 이제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이제 혈당량을 느낀다라고 나와 있는데 높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 고나즈 이제 생식샘과 섬호르몬이에요. 생식샘은 이제 게메티스 이제 생식세포를 생산하기 위해도 이제 호르몬을 방출하게 해요.
이 생식샘에서 방출되는 모든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예, 성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성 호르몬들이라고 불리는데 남자의 생식샘은 테스티스, 고환이죠. 좀 속된 말로 불알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의 주요 생식기관이자 생식샘인데 또 정자를 생산하고 이제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제 여성의 생식샘은 오바리 난소죠. 여성의 주요 생식기관이나 생식샘이고 이제 난자를 생산하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요. 먼저 테스토스테론이나 이제 고환과 남성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제 고환은 또 정자를 생산하는 기관인데 또 안드로겐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을 생산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 남성 호르몬의 이제 총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그중 하나가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보면 되죠. 얘네가 이제 사춘기 동안 이제 2차 성징을 일으키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유지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요. 2차 성징기에서 이것 때문에 남자는 좀 어깨가 넓어지고 골반이 좁아지며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랑 가슴털, 이제 겨드랑이 털 그리고 음모를 자라게 하면 이제 좀 성기를 좀 커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좀 원활한 정자 생산을 위해서도 이제 좀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게 오버리, 난소와 여성 호르몬이에요. 난소는 이제 난자를 생산하고 두 가지의 여성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또 여기서 이제 여러 형태로 나뉘고 가장 흔한 게 에스트라디올이에요. 그런데 종종 에스트라디올과 에스트로겐이 또 동일시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은 이제 사춘기 동안 여성의 2차 성징을 유발하고 이제 성인까지 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성의 경우는 좀 허리가 얇아지고 좀 골반이 넓어지며 좀 가슴과 주슴이 발달하고 이제 겨드랑이 털과 그리고 또 부드러운 피부와 이제 높은 목소리를 가지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분 비계와 호르몬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외우실 내용이 아마 좀 많으셔서 좀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이제 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 들을 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